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스마트 인피니티 패스트 라지 랭귀지 모델 트레이닝 유징 리얼 스토리지 프로세싱 on 리얼 시스템이라는 논문이고 HPCA 24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일단 먼저 스토리지 오프로드 기반 LLM의 학습의 데이터 흐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은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으니까 GPU 하나로는 전체 학습을 할 수 없다라는 건 모두 다 알려져 있고, 이제 이런 이 모델을 여러 블록으로 나눠서 처리하는 방식이 사용되는데요. 그때 이제 학습 과정 에서 포워드하고 백워드 그리고 업데이트에 대해서 각각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여기 오른쪽에서 이제 보고 계시는 그림은 포워드 패스로 순방향이라고 하는 전달 단계인데, 여기서 이제 GPU에서 하나의 블록을 레이어가 이제 블록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이제 레이어의 웨이트와 이전 레이어를 타고 계산된 액티베이션을 갖고 이 순전파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 값을 다음 레이어에 전파해 주는 식으로 이제 학습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어가 레이어 하나씩 올린다고 하면 이걸 레이어를 GPU 메모리에 올리고, 그리고 이 액티베이션을 이 순전파의 계산 결과인 액티베이션을 다시 호스트 메모리나 또는 이제 SSD에 내리는 시도까지 있었는데요. 제가 한 2년 정도 전에 제로 인피니트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GPU의 메모리가 부족하고 호스트의 메모리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학습에 사용되는 액티베이션이나 이런 모드 웨이트 같은 걸 SSD로 내리겠다라는 시도였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액티베이션들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걸 계속 SSD에 오프로드 하면서 SSD에 저장된 다음 레이어를 GPU 메모리로 읽어와서 이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게 이제 순전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순전파가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역전파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이 시작이 되고요. 요 GPU는 이 각 블록에 대한 파라미터하고 요 활성화 값을 불러오고, 이 역전파를 통해 그레디언트라는 걸 계산을 하고, 이 그레디언트는 또 마찬가지로 SSD에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B 그림을 살펴보면 이 친구는 SSD에 저장된 SSD에 이제 그레디언트들이 이전 에폭에 학습된 그레디언트들이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 이 호스트 메모리에 있는 파라미터하고 액티베이션 값들을 GPU에 올려서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그 그레디언트 값을 다시 SSD에게 저장을 하는 워크로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스텝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지금까지 학습한 결과를 갖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수행이 되게 되고, 보통 GPU가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 그레디언트하고 옵티마이즈 스테이트라는 이 두 가지의 값을 갖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다음 단계의 에폭을 시작하기 위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동반이 되고요. 이 옵티마이저 스테이트하고 이 그레디언트 값을 업데이트하는 이 과정은 보통 CPU 메모리에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옵티마이저 스테이트가 이게 이제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이제 M이라고 하는 게 파라미터 모델의 그 개수인데요. 요거의 6배 정도 되기 때문에 GPU 메모리로 다 올려서 이걸 하는 건 좀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계산 자체가 행렬 곱이나 이런 건 아니고 각각 행렬 덧셈이나 이런 연산이기 때문에 조금 CPU가 할 수 있는 일이어서 CPU가 많이 한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SSD에 오프로딩 하는 어프로치들 같은 경우에는 옵티마이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하고 난 다음에 CPU가 그리고 이걸 다시 SSD에 쓰는 과정이 되겠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미 저장되어 있던 친구를 한번 읽어야 되고 써야 되기 때문에 요 시스템 인터커넥트 PCI라고 불리는 요 친구의 트래픽이 많이 가해진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메모리 풋프린트로 사용되는 메모리의 양을 보면 옵티마이즈 스테이트는 이제 보통 학습을 할 때 FP16을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옵티마이저 스테이트하고 그레디언트는 16으로 학습을 해도 32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파라미터 사이즈가 원래는 3배인데 FP16을 32로 저장하기 때문에 곱하기 2가 돼서 6배만큼의 파라미터 사이즈를 갖게 되고, 그리고 파라미터 사이즈의 2배만큼 그레디언트 값을 갖게 돼서 요게 그 메모리 풋프린트를 많이 차지한다가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주요 문제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SSD 오프로딩하는 어프로치의 최대 단점이 사실 이 스토리지에 데이터 트랜스퍼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GPT-2 같은 경우를 2.5빌리언부터 20.5빌리언까지 실험을 해보면 이제 거의 대부분 요 까망색이 업데이트하고 옵티마이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이런 과정들인데 여기서 시간들이 많이 걸려서 거의 데이터 트랜스퍼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레이드 제로로 SSD를 묶은 다음에 성능 테스트를 해보면 SSD 개수가 늘어날수록 레이드는 그냥 리니어하게 성능이 증가하기 때문에 계속 성능이 증가해야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PCI 밴드위스 리밋이라고 하는데 요것 때문에 실제로 이 학습 속도가 SSD 4개 이상으로는 향상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 인피니트라는 논문은 인터커넥트 트래픽,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레디언트하고 옵티마이저 스테이트를 CPU 메모리나 이런 걸로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을 최대한 줄이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이 업데이트 컴퓨테이션을 CPU에서 하는 건데 CPU에서 하지 말고 SSD로 해서 PCI 트래픽을 더 줄이자. 그렇게 되면 옵티마이저 스테이트가 지금 아까 6M이라고 했는데 이 6M을 SSD 내부에서 하게 되면은 그냥 PCI 트래픽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니까 좋지 않나.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친구는 구현할 때 스마트 SSD를 사용을 했는데 삼성에서 이제 만든 스마트 SSD 1.0을 사용을 했는데 그때 삼성에서 만든 스마트 SSD는 내부에 FPGA가 달려있고 내부에 SSD가 달려있는 요 구조인데요. 요 인터널 데이터 트랜스퍼를 조금 더 최적화를 하겠다. 버퍼를 미리 할당하고 그리고 데이터 트랜스퍼를 서로 오버래핑 시켜서 그런 것들을 조금 최적화하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요 이전에 말씀드린 그레디언트라는 그 트래픽도 꽤나 커서 요것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요 그레디언트의 특성을 활용을 해서 압축을 하면 요 이동시키는 트래픽을 엄청나게 크게 줄일 수 있다 이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각각의 어프로치에서 첫 번째 거를 스마트 업데이트라고 하고 마지막에 압축을 스마트 컴프레스라고 했는데 요걸 적용을 하면 이 친구는 여기서 6M만큼 트래픽이 발생됐던 걸 없앨 수 있고, 그리고 스마트 컴프레션을 활용을 하면 최종적으로는 이게 2%까지 떨어져서 그레디언트 2M에 2%만 이동시키면 괜찮다. 우리는 요 정도만 이동을 시켜도 트래픽 정확도의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스마트 업데이트인데 이 친구는 그리 복잡하지는 않는데요. 일단 기존의 CPU가 담당하던 업데이트 연산을 스토리지 근처에 여기서는 이제 FPGA 가속기로 오프로딩하는 방식이고요. 첫 번째로 이제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CPU에서 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하고 옵티마이저 스테이트를 매번 올렸어야 됐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레디언트하고 옵티마이저 스테이트를 SSD에서 리드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요 FPGA 가속기가 파라미터를 직접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라는 게 FPGA로 구현된
가속기가 될 것이고요. SSD에 저장되어 있는 이 상태들을 읽어와서 그 다음에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바로 그 SSD에 바로 써버리자. 그리고 이때는 외부에 있는 이 PCI 스위치를 타지 않고 이 삼성 스마트 SSD가 FPGA하고 SSD 사이에 인터널 PCI 스위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터널 PCI 스위치만 사용을 하면 뭐 훨씬 트래픽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에폭의 학습을 위해서 SSD에서 호스트 메모리를 읽어가는 과정은 이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최소한의 트래픽만 발생을 하고 나머지는 스마트 SSD로 오프로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FPGA하고 SSD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필요한데 이제 이때 조금 더 최적화를 하기 위한 게 두 번째고요. 인터널 데이터 트랜스퍼 핸들러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테스클렛이라고 하는 건 각각 그 하나의 블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델을 잘랐을 때 하나의 블럭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레이어들은 연속적으로 이제 그 처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요 GPU 메모리를 항상 최대로 사용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GPU 메모리를 항상 최대로 거의 가장 많이 점유할 수 있게 나누어 놓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나이브하게 구현을 하면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GPU가 아니라 FPGA에 지금 업데이터를 위해서 옵티마이저 스테이트를 올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FPGA D램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테스클렛 1번을 끝나고 2번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때 당연히 1번이 모든 D램을 사용을 하고 있을 것이니 2번을 하기 위해서는 1번에 있는 데이터를 다 비우고 다시 로드하는 이런 과정을 사용을 해야 되고, 이거를 뭐 오버래핑 시키면 OOM이 발생을 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스레드로 나누어서 하나는 요 버퍼를 해제를 할 때 다시 여기 프리할 때 다시 그냥 로드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하고 여러 가지 블럭들로 나누고 이 친구를 처음에 버퍼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미리 할당을 하는 과정이 처음에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버퍼를 로드한 다음에 여기서 컴퓨테이션을 수행을 하고 업데이트를 수행을 한 다음에 얼로드를 하기 전에 다음 스레드에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로드를 해서 얼로드하고 로드를 오버래핑 시켜서 조금 더 성능을 향상시키겠다. 그리고 사실 트랩 저희가 시스템 버프 같은 거 돌려보면 버퍼 할당하고 새로 할당하고 이런데 이제 시간 많이 드니까 그런 거 줄여가지고 조금 더 성능 최적화하겠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어프로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프로치는 압축을 하겠다인데요. 옵티마이저 스테이트를 전송하는 과정은 줄였지만 그레디언트를 전송하는 과정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CSD가 점점 많아질수록 그레디언트 트랜스퍼가 병목이 될 수 있고, 이걸로 이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압축을 하겠다인데요. 그리고 압축을 GPU에서 해서 FPGA에서 압축을 풀어가지고 업데이트를 할 때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때 이제 그 그레디언트의 특성을 사용한 압축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탑 K만 중요하다라고 해서 나머지는 필요 없다, 이 어프로치인데요. 실제로 그레디언트에서 대부분의 값이 0이고 일부의 값, 어떤 일정 임계를 넘은 값에 대해서만 저장을 인덱스 리스트하고 밸류 리스트로만 저장을 해서, 이렇게 되면 한 2% 정도의 그레디언트만 갖고 2% 정도의 그레디언트를 압축을 해서 전송을 시킨 다음에 그냥 디컴프레스 해가지고 FPGA에 사용을 하겠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 주장을 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소팅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건 GPU에서 이제 잘 하기 때문에 괜찮고, 디컴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리스트하고 밸류 리스트를 갖고 그냥 행렬 복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FPGA에서 수행하기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제 그레디언트를 GPU에서 생성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GPU에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압축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각각 블럭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압축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정렬까지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인덱스하고 밸류들을 갖고 SSD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스마트 SSD에 넘겨주면 이 FPGA는 이 정보를 갖고 다시 디컴프레스 해가지고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페이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런 FPGA가 압축된 그레디언트를 로드해서 실제로는 처음에는 뭐 GPU가 여기 SSD 내부에 저장을 했으면 이 페이지는 이 SSD에서 P2P로 데이터를 읽어와서 압축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요 사실 뭐 압축된 값은 2%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우면 되기 때문에 금방 복구할 수 있고 요걸 갖고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제 갖고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내부에서 이제 디컴프레스 하드웨어가 이 업데이트 하드웨어에 값을 넣어주고 이걸 갖고 업데이트 한 다음에 호스트 메모리로 파라미터 값을 올리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디자인이었고요. 이밸류에이션 셋업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는 삼성 스마트 SSD 10개까지 사용을 했고 여기에는 이제 4TB의 NVMe와 그리고 자일링스의 FPGA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GPU는 뭐 A5000, A100, 그리고 A4000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베이스 라인으로는 딥스피드의 제로 인피니티라는 걸 레이드 제로로 사용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그냥 제로 인피니티는 학습에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를 SSD 호스트 D램으로도 내리고 호스트 D램에 또 부족하면 그 NVMe SSD에다가도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다시 필요할 때 읽어와서 학습을 계속하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레이드 제로로 NVMe를 묶어서 사용을 한 게 베이스 라인이고 그리고 이제 SU 플러스 O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 처음엔 업데이트만 하는 걸 업데이트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퍼 옵티마이제이션까지 한 걸 추가하고 그리고 압축까지 추가한 게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컴프레션 비율 같은 경우에는 2%고 그리고 뭐 배치 사이즈는 4다. 그리고 이제 GPT-2하고 버트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학습 시간 브레이크다운과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이 되었는지인데요. 베이스라인을 보면은 일단 베이스라인에서 GPT-2 같은 경우 GPT-2의 8.4 빌리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 전체 학습 시간 중 75.6%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하고 옵티마이저 스테이트 업데이트하는 부분 여기 살펴보면 전체 학습 시간의 75%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건 SSD를 여러 개 사용을 하는 레이드 제로를 구성을 하더라도 거의 변함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SSD 6개짜리일 때 실험이고 이게 10개짜리일 때 실험인데요. 거의 비율은 달라지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고 6개를 넘는 순간부터는 PCI 병목으로 속도 향상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각각 어프로치를 추가할 때마다 1.18배에서 1.98배까지 성능이 증가했고 한 2배 정도 성능이 향상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첫 번째로 요 업데이트만 FPGA에서 하게 되면 PCI 트래픽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학습 시간이 증가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인터널 FPGA하고 SSD 간의 데이터 트랜스퍼 할 때 오버래핑 하는 걸 추가해서 조금 성능 향상을 이뤘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컴프레션 하는 방식을 통해서 호스트 메모리하고 FPGA 간의 그레디언트도 전송을 많이 안 할 수 있게 돼서 조금 더 성능을 향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한 1.98배 정도의 학습 시간 성능을 향상시켰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파라미터 뭐 4빌리언짜리나 8빌리언짜리나 그렇게 크게 관계없이 대부분의 실험 결과가 동일하고, GPT-2나 버트나 이것도 관계없이 거의 일관된 그 성능 향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사이즈를 키웠을 때도 스케일러빌리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실험인데요. 뭐 SSD 6개를 사용을 했을 때하고 SSD 10개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16빌리언부터 33빌리언까지 모델을 학습시켰을 때 요 이터레이션당 시간 실험 결과이고요. 뭐 6개 SSD 사용했을 때는 뭐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한 1.3배 정도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하고, 10개 정도 사용했을 때는 1.88배 정도 그 성능 향상이 되어서, 뭐 기존에는 SSD 개수가 6개를 넘어가도 성능 향상이 없었는데, 우리 스마트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SSD 개수가 뭐 늘어나는 대로 거의 어느 정도 리니어하게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이유는 PCI 트래픽을 줄였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험 결과는 그 A5000과 A100, A100이 이제 조금 더 좋은 그래픽 카드가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요 연산 속도를 더 높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고요. 여기서 이제 A100 같은 경우에는 연산 속도가 더 빠르면 SSD에서 데이터 로드하는 시간 때문에 학습이 더 느려질 것이기 때문에 SSD 개수를 더 늘리게 되면 조금 더 스피드업이 많이 발생을 한다, 이런 실험 결과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CSD가 한 개일 때는 성능 약간의 속도 저하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연산의 이점은 좀 생기는데 대역 표기의 이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FPGA에서 각각 모듈들의 스루풋을 나타낸 것이고요.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FPGA 커널에서 사용하는 스루풋이고, 각각 SSD 리드 라이트의 스루풋들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는 FPGA 모듈 같은 경우에는 7GB 정도의 그 스루풋을 낸다라고 하는 건, 이 친구가 뭐 내부 D램에서 FPGA D램에서 FPGA 하드웨어까지 가는데 요 트래픽이 7.5GB를 넘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뭐 당연히 이제 SSD의 리드 라이트 밴드위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건 FPGA 성능 병목은 아니고, 요것 옆에도 마찬가지로 디컴프레스하고 업데이트하는 부분에서도 SSD 리드하는 만큼은 FPGA 커널이 스루풋을 내기 때문에 이것도 SSD 병목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디컴프레서 유닛을 달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필요 없어서 달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뭐 조금 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지금 스마트 SSD 1.0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 젠3 SSD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FPGA에 많은 유닛은 달지 않았다라고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라이트에 비해서 리드도 업데이트할 때 잘 나오는데, 이 정도가 되면 거의 이제 PCI 3.0 SSD의 최대 스루풋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도 잘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옵티마이저 스테이트 업데이트를 CPU에서 CSD FPGA로 내려서 요 인터커넥트 트래픽을 줄인 논문이고요. 그리고 이걸 할 때 스마트 SSD 내부의 인터널 데이터 트랜스퍼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버퍼를 미리 할당하고 트랜스퍼 오버래핑을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레디언트를 옮길 때 사용되는 트래픽도 많기 때문에 그레디언트의 특성을 활용해서 압축해서 GPU하고
GPU에서 압축하고 CSD에서 디컴프레스해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1.98배 정도의 학습 성능 향상을 이뤄냈다라는 논문입니다.